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액션 스릴러 길복순의 세계관을 계승한 확장 스피노프로 임시완은 기억을 잃은 킬러 사마귀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빠른 편집과 화려한 액션 대신 정적 속에서 조여오는 긴장감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그 고요함이 극단적인 긴장감으로 작용하며 보는 이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마귀라는 인물은 영화의 대사에서도 나왔으며 대본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은 여러 번 보신 분들만 캐치하셨을 듯한데요. 암튼 걱정 마. 사마귀도 곧 돌아오고 훈련생들 잘 키워서 우리도 세대 교체해야지. 사마귀를 연기한 임시완은 휴가증 습격을 당해 기억을 잃게 되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될 듯 보여집니다. 임시완은 이미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이다를 통해 선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이중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죠.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연기의 결이 더욱 정교해졌고 성과 악, 기억과 본능 사이에서 점점 균일이 생기는 그의 표정은 이 영화의 가장 강렬한 시그니처로 남을 듯 보여집니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박규영 배우가 또 다른 킬러로 등장하며 극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상사들의 눈밖에나 NK에서 쫓겨난 인물이자 사마귀의 오랜 친구로 등장하는데요. 그런 그녀는 이미 오징어 게임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거듭난 배우이기에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마. 스탑. 파일로 구이지 나투데이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조우진의 합류는 이 작품을 더욱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덕구라는 인물로 사마귀의 스승으로 나오는데요. 차민규의 죽음 이후 회사 대표를 차지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사마귀라는 인물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킬러가 악인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판단하게 되는 심리적 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시완이 연기한 사마귀는 기억을 잃은 뒤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 상황에 대한 반사적인 판단력으로 본인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스토리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임시완이 연기하는 킬러,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액션 스릴러 사마귀에 이어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격자 황희의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영화인데요. 전작인 곡성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해당 작품에 또 합류하면서 나홍진 감독과의 케미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작비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촬영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3월에 종료되었으며 황정민, 조인성, 정우현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며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마을 변두리에서 외계인이 목격되고 그 실체를 수색하던 마을 주민들은 의문의 공격을 당하며 졸지에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작품으론 외계인과 관련된 영화가 많이 없기에 해당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 작품을 3부작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호프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AI의 빠른 발전으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동안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단 하루 만에 내쳐진 한 남자의 얘기를 다룬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이병헌이 연기하는 유만수는 이제 다 이루었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인생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해고된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17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시나리오라고 밝히며 오랜 시간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던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건 배우 이병헌과 손예진 두 사람은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병헌은 이번만큼 기대한 작품이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고 손예진은 매 순간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박희순, 이성민, 여미란, 차승원, 유연석까지 한국 영화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어떤 화려한 액션도 자극적인 전개도 없이 오직 현실 속 생존의 무게를 담아낸 작품이기에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가장의 이야기이자 가족의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드라마 진짜 재미있는데 한국에선 볼 수가 없는 경우 말이죠. 지역 제한,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놓치는 명작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까지 전세계 콘텐츠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 덕분이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IP 여행 티켓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내 위치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원하는 나라로 바로 변경됩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막혀있는 콘텐츠도 아무 제약 없이 마치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처럼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혹시 카페나 공항 와이파이 있을 때 이거 괜찮겠지? 하고 그냥 접속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해커는 공공 와이파이에 가짜 네트워크를 띄워놓고 그 와이파이에 접속한 사람의 SNS, 이메일, 심지어 은행 계좌 정보까지 훔쳐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누가 훔쳐보든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프샤크는 한 계정으로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전부 연결 가능합니다. 기기수 제한이 없어서 가족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이종사촌의 먼 친척까지 나눴어도 될 판입니다. 참고로 지금 구독자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30일 안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100% 보장, 완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surfshark.com/메가무비 이 링크를 클릭하거나 구독자님들 전용 코드 메가무비를 입력하여 바로 4개월 추가 이용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 영화 군체입니다. 부산행, 지옥, 계시록 등 독보적인 세계관과 메시지로 장르물을 이끌어온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는 신작 군체로 돌아오는데요. 이번 영화는 단순한 좀비물이 아닙니다. 감염자라는 설정에서 출발하지만 감염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진화하며 익숙한 좀비 장르의 틀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거기에다 전지현 배우는 해당 작품으로 영화 암살 이후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로 그리고 고수까지 합류해 엄청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군체는 둘 이상의 동종의 개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으며 살아가거나 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연상호 감독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 군집과 좀비물을 혼합해 색다른 장르물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 대형 스케일의 액션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유쾌한 감성의 영화인데요. 과속 스킨들, 써니와 같은 독특한 소재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강영철 감독의 복귀작 하이파이브입니다. 영화 하이파이브는 장기 이식으로 우연히 각기 다른 초능력을 얻게 된 5명이 그들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활극인데요. 유아인 라메란, 이재인, 안재홍, 김희연이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그러나 개봉을 앞두고 유아인의 프로포폴 사건으로 인해 영화는 긴 시간 개봉을 미뤄야 했고 결국 유아인의 비중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을 유지하며 2025년 6월 3일 마침내 개봉일을 확정지었습니다. 유아인 리스크를 정면으로 껴안은 채 2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승부에 이어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진 하이파이브 제작진의 결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강영철 감독은 특유의 연출력을 바탕으로 작품성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는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인물 각각의 서사와 감정을 연결해 하나의 가족 서사처럼 풀어내며 이재인은 심장 이식을 받고 엄청난 힘을 얻었으며 유아인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전자파를 볼 수 있는 능력, 안재홍은 탈모, 여러분 아니 폐이식으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 김희연은 간이식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힐러로, 마지막으로 람이라는 야구르트 매니저로 등장하지만 능력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손바닥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손바닥을 통해 충격파와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거나 방어형의 캐릭터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021년에 촬영이 종료되었으며 4년 만에 공개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유아인이 촬영해둔 마지막 영화이기에 더욱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과연 승부와 같이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음 작품은 베란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심리적 폐쇄 공간으로 해석하는 실험적 작품입니다. 2025년 방영 예정작 중에서 일상 속 공포라는 키워드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끼, 구남도, 사바 등 다수의 공간미학 중심의 작품으로 미술 감독을 맡았던 조성원이 첫 연출로 데뷔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늘 배경이었던 이 공간을 이번엔 주인공으로 끌어낸 셈인데요. 전소민은 예능 이미지가 강한 배우지만 이번 작품에서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남편의 죽음 이후 점점 불안을 느끼는 여성 정하연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상대역으로는 불륜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지승현 배우가 현우라는 역할로 등장하는데요.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어? 주제 파악 좀 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반대편 집의 베란다가 관객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인 파가입니다. 구병무 작가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60대 여성 킬러인 조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화와 쇠퇴,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조각은 40여 년간 청부살인을 업으로 살아온 인물로 몸과 기억이 예전같지 않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파가는 부서진 과일이라는 뜻과 가장 빛나는 시절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제목을 통해 주인공 조각의 삶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조각은 자신을 치료해준 강 박사에게 서서히 남다른 감정을 품게 되고, 그런 조각을 경멸하는 후배 킬러 투와의 갈등을 겪으며 생애 마지막 작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노인, 여성, 킬러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한국 영화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여성 서사를 써내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차별받아온 노인과 여성이라는 인물이 킬러라는 강렬한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듯한데요. 이미 많은 영화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무열은 조각을 키워낸 킬러 류의 역할로 함께 참여하며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개봉하지 않은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영화를 소개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기대작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 즐겨.